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서울. 서울 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이드 인 서울시는 아름답고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일명 서울시 교육 전문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순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그 네.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공식 오프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권순선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제 시간은 그대의 시 여러분입니다. 그대시 여러분. 네. 이야, 그대시 여러분이다. 어떤 뜻입니까? 뭐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회의, 그리고 또 많은 행사, 또 많은 만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은 제 시간이 아니고 다 그대의 시 여러분 그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죠. 네. 약간의 과작은 있습니다만 네네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뭐 12시입니다, 06시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제 물꼬가 터졌네요. 자, 벌써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1년간의 활동을 점수로 표현해 본다면 1년간의 나 자신의 활동 몇 점을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만점을 주겠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만점 처음 나왔습니다. 늘 2%는 부족합니다. 네. 네,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다. 그럼요. 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과는 네.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부지런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네. 만점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보통 이제 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7, 80선에서 이제 협상을 하시거든요. 만점. 자신감 좋습니다. 2%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정 활동 이런 측면에서 사실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저 의원이 하는 일들이 원래는 이제 사실 뭐 그래도 법을 이렇게 좀 만들고 네. 그리고 주민의 이렇게 어려움들을 바로 해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고민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라고 하면 암만 해도 저희 은평구가 좀 오래된 도시 지역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많겠죠. 네네. 특히 학교 이런 데들은 많이 오래되고 이래서 그 시설을 비롯한 환경 개선 이런 쪽에다가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 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강남북의 그 교육 격차의 해소 그리고 특히나 그런 지점에서 교육 환경의 개선 이제 이런 쪽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의원님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장님, 저 이사 갈까요? 왜? 자네 해동마을 토박이 아니었나? 네, 맞는데요. 우리 동네 참 살기는 좋은데
근데 왜 이사를 하려고 그래? 제 아이가 곧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환경? 그러면 사교육으로 유명한 동네는 만만치 않을 텐데. 김 과장, 돈 많이 모아놨나? 그 월세라도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죠. 교육비 월세까지 감당이나 되겠어? 이거 빠듯하게 생활해야 되지만 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 들 거야. 근데 조금 더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저기서 서울시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 네? 누가요? 누구긴 서울시 의회지.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의결했어.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해서 지원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조사, 지원, 운영을 하게 될 거야. 뭐 말씀대로만 된다면 교육 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고. 좀 기다려봐. 네, 부장님. 자, 교육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서울특별시 의회 조례 웹툰을 의원님하고 제가 함께 더빙을 이 프로그램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자, 의원님, 뭐 연기를 저 잠깐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나름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네요. 마지막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균형 발전 조례안을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그거야 당연한 얘기이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조례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 네. 이런 시장님의 어떤 말씀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교육 또한 진짜 그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 어떤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또 좌지우지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 균형 발전에도 함께 힘써 주시라. 이런 뜻에서 사실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례 웹툰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었지만 뭐 조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주요하게는 어떤 학교를 교육감이 특정해서 지정을 해서 또한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런 영역들이 좀 더 확대되면은 네.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들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교육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 자체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서울시의 교육 발전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가 웹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 때문에 이사하고 그러면은 이사하고 그럼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고 그러면 그런 곳은 또 발전하게 되고 네. 그것이 그렇지 못한 곳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낙후되고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순환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서울시의 발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교통의 불편 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갔다 왔다도 좋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주변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이런 데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권순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의원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이다. 이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돈의 흐름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내신 돈, 네, 세금, 네,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들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와 관련한 이제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있죠. 음. 서울시의 예산이 거의 지금 45조고 네. 올해는 50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까지 합하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의원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예산정책연구위원회라는 그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가 10분과 의원 15분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25명이 구성을 해서 이제 뭐 정리회나 아니면 임시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울시에 뭐 문제가 되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혹시나 없는지 불필요한 예산 집행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피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원들도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금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세금이 셀래야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진정한 숨은 살림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장벽 없는 마을이다. 제 명함의 한 구퉁이에는 제가 그 은평구에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가 사실은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은평구라는 그 도시 지역 전체가 그 뭐랄까요 장애를 가진 이런 네. 분들에게도 그런 장벽이 없는 그런 이제 마을들을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미미하나마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울림이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만큼의 역할을 잘 못해서 좀 네. 주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노력은 그런데 자지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서울시 어떤 이제 좀 재정 지원을 받아서 네. 그 은평에 장벽이 되는 그 뭐랄까요 보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운 이런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지역의 이렇게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냥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들도 네. 있어요. 다 계단으로 되어 있다든지 네. 이제 이런 곳들의 그런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마을 전체가 그런 상점이 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별 말씀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이다. 대상 나왔습니다. 네, 지난 7월 네. 저희가 이제 우수 의정대상을 매년 시상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뭐 잘해서 탔겠습니까마는 저희 교육위원회 대표로 네. 이제 우리 모든 13분의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네네. 제가 이제 대상 수상식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아왔지요. 야, 이게 참 대상을 수상하셨을 때 뭐 상 받아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솔직히 그쵸.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받은 첫 번째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십 년 만에 한번 받은 상인데요. 네. 1년이 지나고 첫 번째 기회로 그 상을 받게 돼서 나름 뿌듯했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나쁘게 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뭐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바쁘게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네.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음.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네.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그 활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사실 적응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좀 덜 못 간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의 지역구가 은평구입니다. 내년 2020년에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의 어떤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교육에 있는 만큼 네.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의 그 어려운 시설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시설들이 되게 과거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네. 많이 물론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어느새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좀 즐겁고 여유 있는 서울시. 즐겁고 여유 있는 서울시다. 네. 뭐 되게 서울시가 큰 도시고 네. 그리고 사실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작은 주춧돌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더 없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그날을 만드는 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